간밤부터 FOMC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입니다. 그만큼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의견 합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죠. 앞으로의 경로에 있어서 시장이 안도할 만한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대감과 경계감 그 안에서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되며 미증시 혼조 마감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종목별로의 움직임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의 방향성 같이 잡아보시죠. 먼저 프리마켓 시세 힌트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에 있어서 이렇다 할 시세가 연속성을 갖고 나타나진 못합니다. FOMC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후에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라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일단 반도체 투톱 상승 움직임 나옵니다. 어제는 하이닉스가 빠졌다가 오늘은 0.7%가량의 반등을 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연일 반영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등장하게 되면서 앞으로 HBM 공급과 관련돼서 캐파가 큰 삼성전자에 대한 재평가 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과 더불어서 금산분리, 완화의 수혜주, 또 미국 시장 ADR 발행과 관련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가는 국면입니다. 오늘 2차 전지가 분위기 좋은데요. 프리마켓 시세 열리고 나서 삼성 SDI가 미국의 에너지 기업과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현재 2차 전지 전체적인 투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리튬 가격도 소폭 올라가고 있죠. 앨범할 간밤에도 올라가는 모습 속에 오늘의 연속성 기대해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는 오늘 대체로 좀 숨죽인 모습 속에 2차 전지로의 수급만 이동이 될까 이 부분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바이오 안에서는 어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에 움직였던 삼천당 제약 쪽으로만 시세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방원 쪽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또 반락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 점검하겠습니다. 삼성 SDI 역시 오늘 5%의 급등 움직임으로 프리마켓 시세 시간 지날수록 더 탄력적인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그룹주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테슬라의 반등 움직임 나오면서 FSD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칩 관련해서 칩셈 리디어 상승, 슈어소프트테크도 3% 가깝게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립스메드 로봇주, 그러니까 수술용 로봇이 IPO 앞두고 있는데요. 큐렉소 연일 호실적 발표하고 나서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5% 가까운 상승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시세 여기까지 체크해보고요. 오늘의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FOMC 결과까지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의 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제 결과를 곧 받아들게 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경계감과 기대감, 줄다리기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특히나 더 연준 위원들 안에서의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극심한 분열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반대표가 몇 표나 나올까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통화정책의 경로에 있어서 중요한 힌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시카고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0%가 이번 회의에서 반대표 2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2표, 반대표에 있어서는 동결을 예상하게 되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지금 물가와 관련된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내년도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지금 경로 자체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스탠스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48%는 중요하게 보는 게 물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10년물 국채금리 최근 들어서 FOMC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절반 이상 90%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트레이더들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 대체로 앞으로에 대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고 있다라는 시각으로 금리 상승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반대표와 함께 내년도 점도표, 과연 어느 정도의 중립금리를 찍게 될까 이 부분에 관심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렇게 매크로와 관련돼서는 전체적인 무거운 분위기가 살짝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개별적인 재료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텐데요. 오늘 정책 모멘텀과 관련돼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1호 펀드가 탄생을 하게 되죠. AI 반도체
반도체 가장 큰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망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도 기대감을 좀 가져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혹은 모레 코스닥 활성화 방안도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20년의 성장 동력과 생태계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75조 원은 산은과 기금체에서 나머지 75조 원은 은행과 민간 자금을 통해서 자금이 조달됩니다. 투자 방식은 직간접 투자, 인프라 그리고 초저리 대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원 방식은 지금 예시입니다. 이렇게 출범돼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런 방식보다도 이 150조 원이 어떻게 물줄기가 퍼져가는가일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예시되고 있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호 펀드인 바로 반도체와 AI 쪽으로 가장 큰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 2차 전지, 로봇도 지금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조가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퍼지게 될 텐데 일단은 1호 펀드는 굉장한 상징성이 있죠. 자금이 1차적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쪽으로 1호 펀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도 여기에 있어서 반도체 자금 조달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전체적인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을 반도체와 AI 관련해서 시장이 다시 관심을 가져가 보게 될지 정책 모멘텀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죠. 앞서 보신 것처럼 반도체 투톱은 일단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 잠깐 체크해보면 하이닉스는 0.5%의 상승 움직임으로 57만 원 회복 시도에 나서고 있고요. 정규장까지의 움직임 탄력적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시장 영향을 받게 된다면 FOMC 결과를 앞두고 아주 강력한 거래가 이뤄지긴 어렵다라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빨간불 들어와 있는 흐름. 어제 미국 쪽에서 H200과 관련된 중국 수출 허용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젠슨 황 CEO의 발언 때문으로 해석을 많이 하던데요. 중국 쪽에서 과연 정말 사줄지가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투심을 억누르는 반도체 쪽의 재료는 여전히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자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 그 1호 출범의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죠. 두 번째입니다. 우주항공 분야. 어제 개장 중계 때에도 관련주들 누리호 4차 발사 이후 조용합니다. 과연 내년에 움직일 동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달 탐사 프로젝트라든지 아마존에서 지금 영위하고 있는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또 스페이스 X와 관련돼서 모멘텀은 충분하다며 관련주들을 꾸준히 지켜보자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반갑게도 공교롭게도 간밤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야기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기업 가치와 관련돼서 몸값이 점점 크게 평가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한 8천억 달러의 IPO 추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내년 중반기 혹은 하반기쯤에 IPO 목표로 상장 준비 들어가 있는데 무려 1조 5천억 달러의 IPO 추진할 것 같다. 300억 달러의 자금 조달과 함께 기업 가치 평가 이렇게나 높게 몸값 산정될 것 같다라고 외신 보도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주 판매 당시의 금액보다 거의 3배 높은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역대 최대 IPO라는 상징성이 가득한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고요. 지난 2019년에 사우디 아람코가 상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200억 달러, 24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번에 새로운 기록 경신이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만약 정말 1조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면 원화로는 2,205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산정시요. 삼성전자의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의 시총이 640조.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정말 이대로 성공하게 되면 거의 3배 달하는 몸값 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값을 높여가면서 빠르게 IPO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인터넷 사업 로켓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 매출 240억 달러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이런 위성 인터넷 사업과 함께 로켓 프로젝트에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플러스로 우주 기반의 데이터 센터 개발에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미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반도체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1% 올랐고요. 에코스타입니다. 에코스타가 6%의 급등, 장중에 최고가 경신하기도 했고요. 로켓랩도 상승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우리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 투자뉴스 7에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관련주 자세히 보시죠. 일단 어제 HVM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X의 첨단 금속을 공급한다라는 이유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관련주로 개장 중계 때 같이 관심주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김경국 과장의 픽입니다. 더불어서 스피어도 스페이스X 1차 벤더사로 꼽히면서 관련주로 가장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종목들의 움직임 잠깐 체크해 볼까요? HVM은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주, 방산주 움직임 안에서도 유독 답답했습니다. 12월까지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최근 들어 연일 살짝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7%의 상승 움직임 타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 물론 내년 중 하반기까지 모멘텀은 조금 멀어 보입니다만 이렇게 기업 가치 조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주항공 모멘텀 자극될 때마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스피어는 종목 시세가 다소 아쉽습니다. 움직임 안에서 관련주의 대표 수혜주는 어떻게 모아가야 할지 잠시 후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 지금 반가운 속보가 전해지면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밸류체인을 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보면 미국의 기업 2조 원 규모로 ESS 배터리 수주 따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주 법인인 삼성 SDI 아메리카가 해낸 거고요. 보니까요. 처음엔 스텔란티스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 납품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명확한 기업명은 좀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누구보다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에너지 쪽으로 진심인데요. 이쪽으로 LFP용 ESS 배터리를 따냈다 상징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7년부터 3년간 공급해서 2조 원 규모고요. 당장 라인 어떻게? 스텔란티스와 JV 설립되어 있잖아요. 이게 NCA 쪽으로 계속적인 라인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ESS 그러니까 LFP용 ESS용 LFP 라인으로 생산 라인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미국 안에서 유일한 비중국계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지금 프리마켓에서 매우 분위기 좋습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 쪽으로 ESS 배터리, ESS와 관련된 수주 따냈잖아요. 우리 쪽으로 최근 들어 ESS 쪽에 이렇게 공급 다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극재 안에서는 ESS 대표 수혜주가 LNF로 꼽히고 있고요. 더불어서 동박, 회로박 쪽으로 롯데 에너지 머티와 솔로스 첨단 소재도 최근 들어 ESS용으로 전환하면서 실적이 좋아진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던 ESS 모멘텀이 장착된 종목들 지켜보셔야겠고요. ESS 배터리 정통적으로 한중, NCS, SK 이터닉스 최근 개장 중계에서도 관심주로 많이 등장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 전략은 자리 옮겨서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예상고가 들어오는데요. 개장까지 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4,149선의 상승, 코스닥은 932선 강보합권의 움직임 예상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재료 많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삼성 SDI의 2조 원 잭팟. 요 에너지 기업 어딜까도 관심이 큰데요. 일단 뭔가 상징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부터 40만 원 바로 갑니까? 일단
유추를 해보면 넥스트 에라 에너지가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 이쪽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과의 계속된 좀 연결고리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삼성 SDI까지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결국 시장의 관심은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했겠지만 결국에 마지막 종착점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좀 강조했었던 건 앞서 앵커님께서도 여러 분 좀 짚어주셨지만 한중 NCS가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상장 기업들 중에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저장 장치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90에서 95%, 그러니까 이 기업은 에너지 저장 장치 기업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쪽을 보신다면 저는 한중 NCS가 단연 돋보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관련주들 좀 보셨지 않습니까? 양극재엔 어떤 기업 혹은 음극재엔 어떤 기업. 그런데 음극재 쪽에 보시면 대주전자 재료만 딱 하나 나와 있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 경쟁사가 지금 없다라는 거죠.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살까 저거 살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반면에 사실 음극재 쪽 같은 경우에는 대주전자 재료 외에 다른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보면 만약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오롯이 대주전자 재료가 또 그 수급 흐름에 어떤 긍정적인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ESS 에너지만 본다면 한중 NCS가 돋보이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본다면 이제 그동안에 소외 많이 받았었던 대주전자 재료도 지금의 위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가 투포를 쏘아 올렸는데 관련주로 지금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한중 NCS, ESS의 찐수혜주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밸류체인 안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대주전자 재료 제공량이 나왔습니다. 관심 가져보죠. 2차 전지 봤고요. 다음은 우주, 항공, 스페이스 X 소식입니다. 물론 IPO까지 조금 남아있긴 해요, 이조 본부장님. 그런데 기업 가치가 거의 몸값이 1조 5천억 달러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주 항공주의 모멘텀도 좀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기대감 속에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만한 재료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쵸. 그래도 이제 그동안 스페이스 X 관련주라고 불렸던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HVM이라던가 그다음에 스피어라던가 이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계약 관련 공시가 있었던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 외에 이제 뭐 지분 가치 생각하면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던가 아주아이비 투자 뭐 이런 쪽들도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시세를 줬다가 다시금 또 잊혀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움직이는 섹터 종목군들은 변동성을 좀 주의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어떤 쪽에서 먼저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움직이는 쪽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후속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두루두루 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쪽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꿈틀꿈틀 가장 잠재력이 큰 쪽이 어디라고 보시는 건데요? 저는 일단 HVM이 조금 최근에 거래량이 지난주에 한번 좀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15% 정도. 지난주 네.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이번 월요일 날 주입니다. 시세가 한번 나왔고 거래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연속성을 보이는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은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지금 120일 이평선 돌파 나와주면은 한번 시세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VM 시세 연속성 체크하겠습니다. 미스터 마켓의 선택이 아마 답일 거다 이렇게 주시네요. 반도체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움직임, 오늘도 기판, 삼성전기 이쪽으로만 좀 힘이 들어와 있어요. 국민성장펀드 오늘 출범하잖아요. 1호 펀드 반도체 이야기가 가장 많던데 투심을 자극할 만한 재료가 될까요? 일단 자극할 만한 재료는 좀 되겠지만 타이밍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또 FOMC 관련한 이야기들이 아마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휩쓸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쫓아가시기보단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에 특징주를 좀 잘 추려놓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베팅은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좀 들어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주 본부장님 관심주 듣고 시장문 열겠습니다. HD 현대 마린엔진 주셨어요. 어제 외국인이 조선 기자재 많이 담던데 이제 시작입니까? 네, 조선주 반등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인도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10만 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네. 손절가 8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8만 원, 목표가 10만 원. 현대 마린엔진 오늘 연속성 기대해 보죠. 시장문 바로 열겠습니다.